오늘 우리 유라 며느리 환영하는 날이니까 실컷 사. 말자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라고 불린 젊은 여자가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집어들었죠. 그 옆에서 민석이 블랙카드를 꺼내 들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에서 삐삐삐 거래정지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한서윤님 명의인데 오늘 오후에 사용정지 신청하셨습니다.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쇼핑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민석이 법원 복도에서 두 팔을 활짝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 이혼 조정이 끝난 직후였죠. 법원 정문 밖에는 검은색 수입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유라가 샴페인 병을 흔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이제 우리 세상이에요. 유라가 민석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말자가 호화로운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죠. 아들 잘했어. 그 계집애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말자가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차는 강남 중심가로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국내 최고급 백화점 앞에 차가 멈춰섰죠. 도어맨이 황급히 달려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VIP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민석 일행이 당당하게 백화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품관 입구에서 직원이 허리를 굽히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자가 턱을 치켜들고 손가락으로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우리 유라 며느리 환영하는 날이니까 실컷 사. 제일 비싼 거로 골라. 유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당연하지. 오늘은 내 날이야. 말자가 유라의 손을 잡고 명품 가방 코너로 향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수천만 원대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유라가 2천만 원짜리 크로커다일 가죽 가방을 집어들었죠. 이거요. 이거 갖고 싶어요. 직원이 가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한정판이라 전국에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유라가 가방을 어깨에 매보며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 예뻐요. 민석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라한테 딱이네. 말자도 옆 매장에서 500만 원짜리 명품 한복을 골랐습니다. 이거 포장해줘. 다음 주에 친목회 모임 있는데 입고 가야겠어. 직원이 한복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보석 코너로 이동해 1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집어들었죠. 민석 오빠 이것도 사줘요. 민석이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오늘은 마음껏 사. 1시간 넘게 쇼핑을 한 끝에 계산대 앞에 고급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죠. 총 3,800만 원입니다. 민석이 여유롭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야 뭐. 민석이 블랙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VIP 라운지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죠.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다시 긁었지만 똑같은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른 거 드릴게요. 민석이 지갑에서 카드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직원이 두 번째 카드를 긁었죠. 삐삐삐. 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도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건 뭐야? 장난해?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들이 모두 한서윤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본인이 직접 전화로 모든 카드 사용 정지를 신청하셨습니다.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이혼 조정이 끝난 지 정확히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유라가 민석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말자가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계집애한테 전화해. 카드 풀라고 해.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의자 본인의 요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죠.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가요? 민석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현금도 체크카드도 없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서윤 명의였던 거죠. 유라가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50만 원 있어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총액이 3,800만 원인데요. 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20년 동안 부려먹은 주제에 감히 우릴 이렇게 만들어? 매니저가 보안요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죠. 손님들 결제가 안 되시면 상품을 반납하시고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쇼핑백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목에 걸었던 목걸이를 벗기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민석이 유라의 손을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카드도 없으면서 명품 쇼핑을 해? 완전 사기꾼 아니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말자가 보안요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희 우리가 누군지 알아? 보안요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제 안 되시는 손님은 퇴장 조치됩니다. 민석이 손목에 시계를 풀었습니다. 이거 500만 원짜리예요. 이거 맡기고 나중에 찾아갈게요. 매니저가 시계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보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유라가 핸드백을 내밀었습니다. 이 가방이요. 이것도 명품이에요.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나가주십시오. 보안요원들이 3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유라와 말자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보안요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화점 정문 밖에는 저녁 쇼핑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석 일행이 보안요원에게 떠밀려 나오는 모습을 수십 명이 목격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카드 막혀서 쫓겨나는 거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파티용 한복 차림으로 길거리에 서서 울먹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유라가 젖은 얼굴로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서윤, 그 계집애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대기하고 있던 차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발렛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량 소유주께서 회수해 가셨습니다. 3사람은 할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명품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말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망신살이 뻗쳤어. 지하철역에서 내린 3사람이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키패드 앞에 섰죠. 숫자를 눌렀지만 삐삐삐 오류음만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 번호인데. 민석이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오류음이 울렸죠. 말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야, 왜 안 열려? 유라도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석이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먹혀요. 좀 열어주세요. 경비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입주자 명단을 스크롤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손님, 이 집은 오늘 오후에 입주자 정보가 변경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제 집인데. 민석이 항의했습니다. 경비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한서윤 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박민석 씨의 거주권을 박탈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셨습니다. 말자가 경비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장난해? 우리가 20년 동안 산 집이라고. 경비원이 말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소유주의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집은 4명이인데. 경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님, 처음부터 한서윤님 명의였습니다. 결혼하실 때 장인어른이 딸 앞으로 증여하신 겁니다. 민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서 이삿짐 트럭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트럭 옆에는 대형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게 뭐야? 이삿짐 기사가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쓰레기 봉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집이야. 내 집. 봉투를 열자 낡은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라가 멍한 표정으로 짐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민석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삿짐 기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확인 서명해 주세요. 한서윤 님이 오후에 직접 지시하셔서 짐 다 빼냈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서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삿짐 기사가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 가겠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회사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집도 막히고 카드도 다 정지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아니 박민석 씨. 회사 일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재무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서윤 대표님이 직접 회사에 오셔서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하셨습니다. 박민석 씨의 모든 권한은 회수됐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사는 제 명의잖아요. 재무팀장이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한서윤 대표님 아버지가 딸 명의로 설립하신 겁니다. 결혼하실 때 사위인 박민석 씨를 대표이사로 등기만 해놓으신 거죠. 실제 지분 100%는 한서윤 대표님 소유입니다. 민석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자가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우리 아들이 회사 키웠는데. 재무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회사 장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성장은 한서윤 대표님의 자금과 경영 전략 덕분입니다. 박민석 씨는 명목상 대표였을 뿐입니다. 말자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민석이 바닥에 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내가 뭐였어?
회사도 집도 차도 다 서윤 거였다고. 유라가 민석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우리 어디 가서 자야 해요.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모텔이라도 가자. 세 사람이 짐더미에서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질 끌며 아파트 단지를 나왔죠. 경비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을 걸어 허름한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는 1박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석이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방 하나요? 직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3만 원입니다. 민석이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유라가 마지못해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죠. 이거밖에 없어요. 직원이 돈을 받고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2층 205호입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말자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이런 데서 자야 한다고. 유라가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타일이 깨지고 곰팡이가 핀 욕실이 보였습니다. 민석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유라가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할 거예요? 민석이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일 회사 가서 바로 해결할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정착오일 뿐이야. 분명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어. 유라가 손을 빼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벽만 바라봤죠. 말자가 짐봉투를 뒤지며 투덜거렸습니다. 내 명품 가방은 어디 갔어? 내 보석은? 민석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민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날이 생각났습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민석을 따로 불러 말했던 게 기억났죠.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회사는 원래 딸 앞으로 만든 건데 자네를 믿고 대표로 앉힌 거야. 딸을 행복하게 해주게. 민석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석이 구겨진 셔츠를 입고 일어났습니다. 회사 가서 정리하고 올게. 말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돈 나올 구멍을 만들어 와. 민석이 모텔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건물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민석이 출입증을 꺼내 게이트에 찍었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죠. 권한 없음. 출입 불가.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유리문 너머로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박민석 아니야? 왜 못 들어가?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손님이 아니라 대표예요. 민석이 항의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서윤 대표님의 지시로 박민석 씨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민석이 보안 요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 회사 만든 사람이라고. 보안 요원이 민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직원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었죠. 민석이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 나도 요새 어려워. 도와줄 형편이 안 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5번째 전화에서도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민석아, 너 소문 다 들었어.
서윤한테 빌부터 산 거 다 알려졌더라. 미안하지만 나도 체면이 있어서. 민석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죠. 민석이 터덜터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석이 대답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자가 물병을 집어 민석에게 던졌습니다. 쓸모없는 놈. 물병이 민석의 등에 맞았죠. 유라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이 비쳤죠. 유라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죠. 한서윤 중견기업 실소유주로 밝혀져 20년간 경영 실권 행사.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히 잘못 걸렸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석이 지쳐 잠들었습니다. 유라가 조용히 일어나 민석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보였죠. 유라가 지갑을 꺼내 안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넣어둔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라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민석과 말자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죠. 유라가 돈을 꺼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민석의 신분증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라가 자신의 짐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죠. 새벽 4시 유라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모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라가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아침 7시 민석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죠. 유라야? 민석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라야, 거기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죠. 민석이 급히 유라의 짐을 찾았습니다. 가방도 옷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지갑 속 비상금이 텅 비어 있었죠. 작은 폐물 상자도 없어졌습니다. 민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말자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난리야? 민석이 속옷 차림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카운터로 달려갔죠. 카운터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CCTV 좀 보여주세요. 새벽에 여자가 나간 거 확인해야 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경찰 요청 없이는 안 됩니다. 제발요. 저 사기당한 것 같아요. 민석이 애원했습니다. 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경찰서 가세요. 민석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이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진술서를 받아들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송유라가 당신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 네, 비상금이랑 폐물 다 가져갔어요.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송유라, 이 이름으로 조회되는 사람이 여럿인데요. 형사가 화면을 민석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사진 속 유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죠. 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데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송유라는 가명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본명은 최유진. 전과 오범의 전문 결혼 사기꾼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펜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SNS로 피해자를 물색해서 접근하는 수법이에요. 박민석 씨가 올린 명품 외제차 사진 보고 타깃으로 잡은 거죠. 민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SNS에 올렸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사준 명품 서윤 회사 차를 자기 것인 양 자랑했던 기억이 났죠.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수배는 넣겠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석이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말자가 짐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여자를 잘못 들여서 내 팔자까지 망쳤어. 가방이 민석의 가슴에 부딪혔죠. 어머니, 저도 속은 거예요.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말자가 민석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쓸모없는 놈. 돈도 못 벌고. 민석이 말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두 사람이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말자가 민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탈진한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렸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출회사 알림 메시지였죠. 소액대출 300만 원 승인. 박민석 명예. 민석이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유라 그년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 말자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경찰은 뭐해? 민석이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죠.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말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민석이 깨진 액정 파편을 밟으며 일어섰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민석이 피 묻은 발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모습이 비쳤죠.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명품 양복을 입고 백화점을 활보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석이 세면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서윤.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둘 줄 알아? 말자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나와.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민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말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사이버 레카 폭로 유튜버 목록이 떴습니다. 이런 놈들한테 제보하는 거야. 말자가 화면을 민석에게 보여줬습니다. 팩트헌터라는 채널이 보였습니다. 구독자 150만 명의 대형 채널이었죠. 민석이 채널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신촌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팩트헌터였죠. 민석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헌터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한서윤 건이라고 했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전 부인인데요. 시어머니를 학대했어요. 팩트헌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벌 여사장이 시어머니 학대라. 팩트헌터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대박 나겠는데요. 조회수 1000만은 거뜬하겠어요. 말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년이 저한테 밥도 안 줬어요. 때리기까지 했고요. 팩트헌터가 말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연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말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연기요? 팩트헌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본 써드릴게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촬영비는 100만 원 드리고요. 조회수 나오면 광고 수익 30% 드리겠습니다. 민석과 말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죠. 같은 시각 서윤은 회사 대표이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죠. 비서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
오후 2시 거래처 미팅, 저녁 7시 대학 동기 모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기 모임이요?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확인하셨습니다. 서윤이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20년 만에 동기 모임이었죠. 결혼 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갔습니다. 오전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임원들이 서윤의 경영 방침에 박수를 보냈죠. 그동안 숨어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오후 미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이 직접 나서시니 믿음이 갑니다. 박민석 씨 때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저녁 7시 서윤이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테이블에 모여 있었죠. 서윤아. 한 여자 동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윤아. 20년 만이지? 남자 동기 하나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다들 변한 게 없네. 동기들이 웃으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차진우였죠. 20년 전 대학 시절 서윤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진우가 서윤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오랜만이다. 진우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진우야, 잘 지냈어? 진우가 서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동기 하나가 진우를 소개했습니다. 다들 알지? 진우는 지금 투자회사 대표야. 요즘 업계에서 핫한 사람이지. 진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서윤이 진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동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서윤아, 너 이혼했다며? 한 여자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며칠 전에. 동기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진우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죠. 식사가 끝나고 2차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결국 서윤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그때 내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서윤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그때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 그때는 왜 그러나 싶었어. 서윤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진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힘들었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시어머니한테 매일 구박받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나는 그냥 참았어. 회사 때문에, 딸 때문에. 진우가 서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잖아. 진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서윤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 그동안의 삶, 앞으로의 계획까지. 카페 문을 나서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사업 이야기도 하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진우가 서윤을 택시에 태워줬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다음 주 서윤과 진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진우가 사업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내가 투자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 내 회사랑 합작하면 어떨까? 서윤이 제안서를 펼쳐봤습니다. 신기술 개발 투자 계획이 적혀 있었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네. 해보자.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서윤이야. 판단이 빨라. 두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파트너.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파파라치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진우가 서윤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신경 쓰지 마. 차가 도착했고 두 사람이 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지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계의 거물들이 만났다. 한서윤과 차진우의 빅딜.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집니다.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적당히 선별해서 응해주세요.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요. 팩트헌터의 작업실. 말자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분장팀이 말자의 얼굴에 다크서클을 그려 넣었죠. 표정은 최대한 불쌍하게 지으세요. 팩트헌터가 지시했습니다. 조명이 말자를 비췄습니다. 팩트헌터가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말자가 눈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렸어요. 팩트헌터가 엄지를 세웠습니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밥도 안 주고 굶겼어요. 말자가 흐느끼는 연기를 했습니다. 저를 휠체어에 가뒀어요.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요. 팩트헌터가 민석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석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 때문에 이혼당했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진우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어머니한테는 폭력을 휘둘렀고요. 팩트헌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촬영이 끝나고 팩트헌터가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자막을 넣었죠. 충격, 재벌 여사장의 민낯. 시어머니 학대, 불륜까지. 효과음도 과하게 넣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이 악플로 가득 찼죠. 저런 년이 회사 운영에? 불쌍한 시어머니. 한서윤 물러나라. 민석과 말자가 모텔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봐요, 댓글 좀 봐요. 말자가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민석이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민석이 흥분했습니다. 한편 서윤의 집. 딸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죠. 엄마. 서연이 서윤에게 안겼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엄마가 할머니 때렸대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서윤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서윤이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서윤 시어머니 학대라는 키워드가 떠 있었습니다. 서윤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말자의 거짓 눈물이 화면에 나왔죠.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한서윤은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구호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학대범 퇴출. 누군가 서윤의 사진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윤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M&A 건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상대방들이 협상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깊이 쉬었죠. 이사회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 한 명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버티면 회사가 망합니다.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임을 상정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님 해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들렸죠. 서연이 또 울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저한테 욕해요. 담임 선생님도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해결할게. 저녁 무렵 서윤의 휴대폰으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팩트헌터였죠. 서윤이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영상 내리고 싶으면 50억 가져오세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야.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뉴스 다 봤어.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확실한 한 방을 말이야. 내일까지 자료 정리해 줄게.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서윤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20년간 모아둔 증거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병원 진료 기록. 서윤이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20년간의 학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진우가 서윤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진우가 가방을 책상에 올렸습니다. 이거면 놈들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취록과 장부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죠. 서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팩트헌터 협박 녹취록이랑 민석 횡령 증거야. 서윤이 하드디스크를 들었습니다. 이건요? 내가 당한 거 다 들어있어. 20년간 집안 CCTV 영상.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서윤이 자료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내일 아침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서윤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적기예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대강당에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단상을 향해 설치됐죠.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변명할까? 글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단상 연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먼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어서 서윤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죠.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서윤이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폭행 사실입니까?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불륜 인정하십니까? 서윤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서윤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뒤편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먼저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 거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날짜가 화면 상단에 표시됐습니다. 말자가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나왔죠. 휠체어는 구석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말자가 서윤에게 국그릇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서윤의 팔에 쏟아졌죠.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말자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장내가 충격으로 술렁거렸죠. 기자들이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짜의 영상도 이어졌습니다. 말자가 서윤에게 밥그릇을 던지며 소리치는 장면. 내가 만든 음식은 걔도 안 먹어. 서윤이 조용히 그릇을 치우는 모습. 매일 반복되는 학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녹취록입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팩트헌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거짓말 잘하면 돈 반반 나누자.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서윤 망하는 거 시간 문제니까. 웃음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진우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횡령 증거입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민석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 줄줄이 나왔죠. 송유라 앞으로 송금한 내역도 보였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결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실시간 방송 댓글창이 폭발했죠. 완전 사기극이었네. 서윤 대표님한테 사과해야 돼. 회견장 구석에서 팩트헌터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죠. 사태가 불리해지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민 한 명이 팩트헌터를 알아봤습니다. 저 새끼들아. 시민이 팩트헌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기꾼 새끼. 다른 사람들도 달려들었죠. 팩트헌터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회견장 뒷문에서 민석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비상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형사 2명이 나타나 민석 앞을 막았습니다. 박민석 씨죠? 민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특경법상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죠. 이건 함정이야. 변호사 불러줘.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형사들이 민석을 질질 끌었습니다. 회견장 중앙으로 끌려 나왔죠. 카메라 플래시가 민석의 얼굴을 향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석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죠. 사진. 찍지 마. 형사들이 민석을 회견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모텔 방에서 말자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민석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죠. 말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죠.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렸습니다. 시끄러워. 말자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모텔 주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회견장에서 서윤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게 할 겁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서윤이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두 사람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서윤을 에워쌌죠.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서윤과 진우가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죠. 문이 닫히자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진우가 서윤을 받쳐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서윤이 진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죠. 진우가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윤이 물을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진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죠.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비서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포털 사이트 댓글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윤 대표님 응원합니다. 진실은 밝혀진다. 비서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들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 일정 잡아주세요. 비서실장이 물러갔습니다.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애들이 다 사과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딸. 저녁 무렵 서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서연이 서윤에게 안겼습니다. 서윤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이제 괜찮아. 1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복도를 따라 죄수복을 입은 민석이 걸어갔습니다. 교도관이 민석의 뒤를 따랐죠. 박민석, 화장실 청소 시간이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옆 칸에서 다른 죄수가 민석을 힐끗 봤습니다. 재벌 사위 행세하던 놈 꼴 좀 봐. 민석이 대답하지 않고 변기만 닦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죠. 식당에서 민석이 쟁반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배식 담당 죄수가 밥을 퍼주며 비웃었습니다. 명품 먹던 입에 교도소 밥이 들어가겠어? 민석이 쟁반을 받아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옆자리 죄수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너 횡령으로 5년 받았다며? 대단하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수가 계속 말했죠. 여기서 5년이면 인생 끝이야.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을걸.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성 교도소에서 유라가 면회실로 걸어왔죠. 맞은편에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유라가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석도 수화기를 들었죠. 내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원래 빈털털이었잖아. 내가 뭘 망쳐? 민석이 유리창에 침을 뱉었습니다. 유라도 침을 뱉었죠. 교도관이 다가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면회 끝. 민석과 유라가 서로를 노려보며 끌려갔습니다. 민석이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윤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 서윤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던 모습, 자신은 그 미소를 20년 동안 짓밟았습니다. 한편 요양병원 무료 병동, 말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됐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죽을 떠서 말자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말자가 죽을 흘리며 삼켰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면회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교도소에 있고 친척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말자의 기저귀를 갈아줬죠. 말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무심하게 일을 마쳤습니다. 할머니, 우시지 마세요. 다들 이렇게 삽니다. 말자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에게 국그릇을 던지던 일,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일, 밥을 안 주고 굶기던 일. 이제는 자신이 똑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할 걸.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너무 늦었습니다. 간호사가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민석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죠.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죄수가 물었습니다. 너 출소하면 뭐 할 거야? 민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회사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도 없겠네. 저녁 점호 시간. 민석이 독방에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낙서가 가득했죠. 어떤 죄수가 쓴 글이 보였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민석이 그 글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박민석 잘 있나?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교도관이 지나갔습니다. 민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말자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죠. 보호자에게 연락해봤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연락받을 사람도 없고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래 못 가겠는데.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말자가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민석이 어렸을 때 모습, 손자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하지만 행복한 기억보다 후회가 더 많았습니다. 서윤에게 했던 모든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죠.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서윤의 회사는 진우의 투자를 받아 업계 3위로 성장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열렸죠. 비서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상승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매출 30% 증가, 순이익 50% 증가. 임원들이 박수를 쳤죠.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의 탁월한 경영 덕분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서윤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경제 매거진이 놓여 있었죠. 표지에 서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1위. 서윤이 매거진을 펼쳐 기사를 읽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경영자 한서윤. 그녀의 20년 인내가 빛을 발했다.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매거진을 덮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죠. 엄마, 나 합격했어요. 서윤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디? 제가 지원했던 대기업이요. 정규직 합격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준 모습 보고 저도 힘낼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죠. 서윤아, 저녁 시간 있어? 서윤이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응, 왜? 진우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어서. 저녁 무렵 진우의 차가 한강변에 멈췄습니다. 강변 공원에 테이블 하나가 준비돼 있었죠. 촛불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와, 이게 뭐야? 진우가 서윤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서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죠. 진우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서윤아, 건배. 서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뭘 위해서?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새 시작을 위해서.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죠.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우야, 뭐 하는 거야? 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죠. 한서윤. 진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 줄래?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야. 진우가 반지를 서윤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결혼해줘. 평생 내 곁을 지킬게.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게. 진우가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꽉 껴안았죠. 한강변 야경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3개월 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소박한 예식장에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였죠. 서윤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섰습니다. 서연이 부케를 들고 엄마 곁에 섰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서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 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과 서연이 함께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제단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진우에게 다가갔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차진우, 신부 한서윤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진우가 서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신부 한서윤, 신랑 차진우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서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진우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웃을 일만 있을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알아, 고마워. 목사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입맞춤 하셔도 좋습니다. 진우가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죠. 하객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서윤과 진우가 하객들에게 인사했죠. 대학 동기들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서윤아. 20년 만에 드디어 이뤘네.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해. 회사 임원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서윤과 진우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한적한 펜션에 도착했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이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서윤을 안았습니다. 행복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정말. 진우가 서윤의 어깨에 턱을 괴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다 잊어.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서윤이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그럴게.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6개월 후 서윤이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죠. 책 속에는 20년간의 인내와 극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서점에 수많은 독자가 모였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독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용기가 안 나요. 서윤이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2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돼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책에 사인을 받았죠. 저녁이 되어 서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샴페인이 준비돼 있었죠. 엄마, 출판 축하해요. 서연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서윤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진우가 샴페인을 땄습니다. 코르크가 퐁 하고 터졌죠. 세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20년의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이 진우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미소가 보였죠.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진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행복할 거야.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